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웅입니다. 오늘은 지금 동대문 DDP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금 르노 조에 모델의 출시 현장 신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노 조에 조금 만나려고 이렇게 이곳 DDP까지 왔고요. 사실 국내 전기차 시장 많이 좀 커지는 것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푸조 E208도 출시가 됐고, 볼트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볼트 EV 같은 경우에도 주행거리가 늘어난 모델 판매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좀 작은 크기에 좀 적당한 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기차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르노도 기존에는 SM3G라고 세단 형태의 전기차를 판매를 했었죠.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르노에서도 이제 직수입을 해서, 르노에서 유럽 쪽에서 이제 직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르노 조에를 지금부터 조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실내 한번 잠깐 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전형적인 유럽의 해치백 모델의 실내 구성입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을 열어서 살펴보면 2열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죠. 단촐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된 차량은 가장 상위 트림인 인텐스 트림이고요. 인텐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텐스 트림은 시트가 그래도 다 가죽입니다. 이 하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직물이 사용되기도 하고 좀 그런 차이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위 트림과는 좀 차이점이 있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스 오디오가 탑재가 되고 있네요. 자, 실내를 한번 보죠. 자,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시동을 지금 켜보게 되면 레디라는 표시가 왼쪽에 나오면서 간단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계기판 아래쪽에 파란 부분이 이제 배터리를 차지할 때는 그쪽으로 이제 계기판에 바늘이 내려가게 되겠고요. 그 위에는 이제 속도계가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이 레버를 조금 눌러 보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행 중에 이 효율성 같은 정보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좀 눌러보게 되면요, 왼쪽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행 연비라든지 트립 기록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방향이라든지 이 효율성 부분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309km를 주행을 합니다. 309km, 요즘 사실 많은 전기차들이 한 400km 정도를 목표로 조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실용적인 영역을 좀 추구하는 이러한 작은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300km에서 350km까지 좀 주행거리를 보고 있고요.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 240km는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겨울 같은 경우에요. 가운데 보면 수직 형태의 터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자세한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SM6를 시승을 하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이 전기 차량과 관련된 이 메뉴들도 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르노 삼성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제 이지 커넥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충전과 관련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끼우는 순간 바로 충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예약 시간에 맞춰서 충전되는 이러한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전기차니까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 파워트레인 관련 정보들이 나오는 부분이겠죠. 이 에너지 정보를 보면은 현재 어떻게 주행을 했는지에 대한 효율성 정보, 에어 퀄리티 같은 것도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하지만 다른 차량들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없네요. 그냥 이 충전과 관련된 이 메뉴들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뿐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없는 기능들은 마이 르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차량의 충전 량을 이제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편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키보드 방식의 건반, 피아노 건반 스타일의 이러한 버튼들, 물리적인 버튼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열선 기능까지, 그리고 통풍 시트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 다이얼 방식이고요. 버튼이 눌리지는 않네요. 뭐 터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정보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만 이제 오토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뭐 일반적인 뭐 내연기관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선 지원하지 않고 여기는 그냥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키를 놓을 수 있고 USB 포트 2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 보면 기어 노브도 상당히 독특한 형태죠. 이 기어 노브도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손에 딱 쥐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D와 B 모드가 있습니다. 이 D 모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라 볼 수 있고요. B 모드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회생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흡사, 차량이 조금 울컥하는 느낌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인데, 하지만 이 B 모드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충전량이 확실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전력량이 부족할 때는 이제 B 모드를 놓고 주행하시면 감속 페달을 밟을 때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 모두 충전이 진행이 됩니다. 오토 홀드 기능과 그 다음에 전자식 주차 버튼도 위치를 해 있고요.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작은 수납 공간도 따로 위치를 해 있네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 노브 아래쪽에 있는 작은 공간에 이렇게 놓게 되면 충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된 부분이고요. 가운데 이제 고무 패드도 달려 있어서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주행 중에 크게 흔들리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조수석 앞쪽에 보면은 작은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도 고무 패드가 잘 붙어 있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르노의 뭐 디자인과 동일하지만 이 가운데 쪽에 이제 파란 색상이 더해지면서 전기차임을 조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열 공간 한번 보죠. 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 이제 C필러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C필러로 되어 있고요. 차량의 안쪽을 보면은 별다른 특징은 뭐 이렇게 눈에 띄는 특징은 없는데요. 이제 USB 포트가 또 뒤쪽에도 2개나 또 마련되어 있어서 충전하기도 상당히 편할 것 같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접게 되면 6대4로 폴딩되는 방식의 이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래쪽에 시트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가 위치를 하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이 작은 크기의 차치고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실제로 앉아봐도 지금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 이 머리 공간 같은 게 주먹이 하나가 조금 넘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키가 그렇게 170 정도로 큰 편은 아니니까 뭐 이 정도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머리 공간에 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차 특유의 이 문양들이 더해져 있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밑쪽은 약간 부직포 재질의 이러한 천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장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지금 손으로 몇 번 이렇게 쓱쓱 밀었을 뿐인데 이게 막 부풀이 조금 일어나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시트 같은 경우 1열과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체형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2열에서 앉으면 조금 더 답답하다는 느낌을 좀 받긴 하네요. 뭐 차량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러한 점들을 좀 느낄 수가 있겠고요. 지금 2열에서 보는 실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단촐한 분위기입니다. 뭐 유럽의 해치백에서 볼 수 있는 정말 실용성 좋은 뭐 단촐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한번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뭐 작은 수납 공간들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쟁차들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 이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고리 같은 것, 비닐봉지 같은 것 고정할 수 있는 고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좌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치워보면 아래쪽에 그 사운드 시스템 우퍼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엔진룸이라고 하긴 그렇죠. 전기차니까. 전기 모터가 이제 탑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136마력의 전기 모터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답게 이제 토크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동급의 크기에 비하면은 뭐 25로 상당히 좀 높은 토크를 발휘하고 있고, 사실 이제 볼트 EV가 있고,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볼트 EV나 뭐 푸조 E2008과 조금 비교를 해볼 때,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푸조 E208이 이제 4,100만원 정도고, 볼트 EV가 4,500만원 정도의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격만으로 봤을 때는 르노 이 조에가 가장 저렴한 모델이긴 하죠. 뭐 직수입된 모델이긴 하지만 가장 저렴도 하기도 하고, 여기에 뭐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대 후반에 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자, 지금 실내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량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박스를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뭐 집에, 가정에 이제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충전을 뭐 이런 식으로 충전구 같은 경우 일종 완속 충전구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박스이기 때문에 완속 충전구가 지원이 되고, 자, 조의 충전구는 이제 앞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운전석 오른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열게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하게 이제 DC 콤보 방식의 충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DC 콤보 방식은 이 위쪽은 완속 충전구, 이제 아래쪽을 동시에 썼을 때 급속 충전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충전 상태를 나타내는 이 조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 뭐 파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 현재 충전 상태라든지 작동 불량일 때의 이러한 모습들을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깔끔한 모습입니다. 보는 순간 뭐 르노의 차량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앞쪽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르노 엠블렘 뒤에는 이 충전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지금 인덴트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형태의 그릴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기차니까 굳이 이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실제 뭐 바람이 들어가는 이런 그릴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주간 주행등입니다. 르노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미쉐린의 좀 고효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을 한번 보고, 뒷면, 여기 지금 보면은 전비가 나와 있는데요. 전비가 4.8이네요. 복합 전비가 4.8이고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09km입니다. 사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푸조 E208 같은 경우에 전비가 4.4고요. 이제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5.4거든요. 뭐 볼트 EV보다는 아무래도 좀 전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뭐 배터리가 용량이 좀 크다 보면은 주행거리는 늘어나겠지만 이 무게가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4km까지도 이제 주행이 가능하게 됐고요. 주행거리 면에서는 조금 이제 경쟁 모델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턴 시그널 리어 램프 방향 시스템이 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좀 뒷부분에서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뒷모습이 상당히 좀 깔끔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유럽의 해치백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곡선이 상당히 좀 강조된 이러한 모습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기차니까 당연히 배기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죠. 네, 좀 전에 실내 설명을 드리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조금 외부에 좀 전시가 되어 있네요. 지금 르노 커넥트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마이 르노 앱을 좀 누르게 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충전량과 함께 뭐 누적 주행거리, 주행 가능 거리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사실 그 차량 안에서는 이제 주변 충전소를 찾는 기능이 따로 별도로 없었는데, 이제 뭐 주변 충전소 찾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이 충전소를 표시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충전 시작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공조장치를 끄고 켜는 기능, 그러면 내 차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들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문 잠금 해제라든지 아니면 경적, 뭐 전조등 경적, 뭐 전조등 기능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충전 관리라든지 뭐 요일별로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또 공조 시스템 관리 같은 것도 메뉴들을 통해서 자신이 편한 시간에 끄고 켤 수 있도록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기본적으로 뭐 내연기관 차량을 관리했던 메뉴들 있죠. 뭐 차량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 관리 기능들 이런 것들도 이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차량 관리에 필요한 메뉴들도 르노의 그 마이 르노 앱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르노 조에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간단하게 좀 상품을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은 차량입니다. 유럽의 뭐 전형적인 해치백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차량이다 보니까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 국내 출시되어 있는 다른 요 크기의 전기차들보다는 이 르노에서 그리고 프랑스 차다운 아마 주행 성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탄탄한 하체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성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좀 유럽 감성의 좀 실용성을 중시한 차량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그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좀 중요한 사양 같은 편의 사양 같은 것들은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없는 부분이라면 바로 이제 시트의 각도 조절 같은 경우에 다이얼 방식으로 한다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차량의 경쟁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르노 조엘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 전기차 시장, 해당 세그먼트 분야의 전기차 시장 1위를 해왔던 그러한 차량입니다. 모델 3가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 상반기까지 판매 1위를 고수했던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이 전기차를 판매를 해왔던 이 모델인 만큼 뭐 상품의 구성이라든지 내구성, 뭐 주행 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증이 된 차량이라는 점이 조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중요한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이제 시승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번 시승을 통해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몰트 EV라든지 푸조 E208 이런 모델들과 좀 어떤 주행 질감에서 차이를 보일지 한번 느낌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토스 원선웅이었고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